반갑습니다. 방위 김학성 교수는 안 계시죠? 방위에 관한 개그 중에 북한이 대한민국의 방위가 무서워서 6.25 이후에 전면전을 못했다는 겁니다. 왜 방위가 무서우냐 했더니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군인 같지도 않은데 군복을 입고 달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틀림없이 군인을 능가하는 특수요원들이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군에서 전쟁을 할 때, 또 전투를 할 때 보급 체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투 근무 지원이 안 되면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쉽게 하면 결국은 경제력이거든요. 1,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주요한 전투에서 그렇게 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못 버틴 것은 뭐냐면은 연합군은 계속해서 미국을 비롯해서 새로운 병력, 새로운 무기 계속 보급이 되는데 독일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한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20대 징집했다가 나중에는 70대까지 징집했습니다. 그게 징집입니다. 자, 그런데 북한이 딱 보니까 방위들이 아침에 약간 출퇴근할 때 보니까 뭐 도시락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게 도대체 뭐냐, 저건 특수무기다. 그것도 개인별로 저렇게 특수무기를 갖고 다니니까 야, 이거 대한민국 겁났다는 겁니다. 김학성 교수님 계실 때 이야기를 듣고 우리 이충근 박사님 여기 오늘 소개하신 거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군인들보다 더 많은 것을 하시고 폭이 넓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주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제 주한미군 철수를 하면 왜 안 되느냐? 미군들이 장기간 큰 규모로 주둔한 데는 전부 세계 지금 탑10, 탑10이 뭡니까? 세계 탑7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미군이 있다가 철수하면은 다 망했다. 그 다음에 G20, 세계에서 선진국, 잘 사는 나라 20개 중에 미국하고 친한 나라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미국과 각을 지는 나라 여지없이 거짓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포퓰리즘 다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그러면 정말 정광훈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 강사들이 이야기하는 우리나라 정말 위험하냐? 정말 그렇게 심각하냐? 여러분, 오늘 제가 어느 지인이 저한테 보낸 카톡을 봤습니다. 카이스트 다니는 여자 교수인데요, 김모 교수가 택시를 타면서 택시 기사와 주고받은 이야기를 거기에 써놨어요. 내용이 뭐냐? 택시 타고 기사님 수고하십니다. 요즘 괜찮죠? 이런 식으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기사가 뭘 살기 좋아요? 통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다른 나라에 여행을 많이 다녀보면 정말 우리나라는 정말 편리하고 깨끗하고 청결하고 잘 사는 데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기사가 그게 뭐 중요하냐고, 민족이 하나가 돼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좀 이상하다 해서 아니 그러면은 통일이 지금이라도 통일이 돼 어떤 방식으로는 통일이 돼도 좋으냐고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이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통일 대통령이 돼도 된다는 거예요.
이 기사가 60대예요, 60대. 그래서 이 김 교수란 분이 조금 화가 나면서 이제 녹음을 한 거예요. 녹음을. 그래서 그러면 당신은 북한에 가서 살겠느냐? 아, 산다. 북한에 가서도 살아봐야지. 남한에서도 살아봐야지. 그 사람들 뭐 완전히 저희 옛날에 이야기하던 그 빨간 늑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당신이 당신 가족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북한에 가서 살아보고 아이가 아니구나 해서 그러면 나올 수 있느냐? 나올 수 있다 생각하느냐? 안 나와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 교수가 그러면은 당신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싫으냐? 그러니까 뭐 베트남을 봐라. 공산화가 됐는데도 지금 잘 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이 점령군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미국을 빨리 몰아내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 김 교수는 이분은 노조원이구나. 뭐 택시 노조인데 그 노조가 어디 있는지 뭐 노총에 소속해 있는지 한노총에 소속해 있는지 이야기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지금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사람은 아니 내 같은 사람이 이런 이야기 한다고 무슨 영향이냐? 우리 헌법에 언론의 자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당신 신고하겠다. 당신이야 뭐 북한에 가서 살던 어디 가서 살던 내가 관계없지만 당신은 당신 가족도 아끼는 마음이 없고 우리나라에 해를 준다. 그래서 당신은 국가보안법위원회로 내가 신고할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이게 다 교육을 받는 거예요. 대답이 글짝입니다. 당신 신고해라. 신고해도 나는 뭐 전혀 겁이 나지 않는다. 다 해결책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썼어요. 자, 여러분 제가 2011년도에 전역을 했습니다. 전역을 하고 제가 한 5년간 원광대학교에서 세계사를 가르치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출근했습니다. 그러면 광주에서 내려가지고 택시를 타고 익산에 원광대학교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택시에서 택시기사가 이렇게 힐끔힐끔 봅니다. 그때는 뭐 전역하고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뭐 군인 냄새가 나죠. 군인이십니까? 예. 학생들 가르치러 가십니까? 예. 그러면은 이것 좀 바로잡아 주세요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5.18년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여기가 광주인데 5.18에 대해서 뭐가 그렇게 좀 불만이십니까? 했더니 아니 유공자가 되지도 않을 사람들이 유공자로 많이 들어갔고 그 명단을 공개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가장 그한 것은 안 된 것은 그 가족들까지도 자식들까지도 가산점을 주어서 공무원이든 군인 군무원이든 다 취업을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식이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5년 다니면서 거의 80%의 택시 기사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지금 이제 막 5.18 우리 이번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서 이게 이슈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바로 서고 바로 국민 개몽이 되려면은 저는 호남 분들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선량한 호남 분들이 이런 아까 우리 이충범 박사님 진리 이야기했는데 진리까지 갈 필요도 없이 진실에 속 딱 서가지고 판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슈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는 총선까지 가더라도 말이죠. 예, 저는 광주가 뒤집어지다고 봅니다. 왜? 80% 이상의 박설량한 광주 시민들을 위한 이거 한번 제대로
진실을 밝혀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유공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저는 뭐 친구들도 많고 부하들도 많고 광주 많습니다. 제대로 구하는 사람은 다 뭐 5.18에 대해서 이거 바로 세워야 된다. 이러면 4.3 사건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데 저렇게 또 왜곡하지 않습니까? 억울한 분들은 보상해야죠. 저는 그거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군인과 경찰을 학살대로 매도하고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이건 바로 잡아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여러분 우리 정당들의 행태를 보십시오. 이해찬 대표 있죠? 전 대표. 이해찬 전 대표가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가리 달리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6.25 때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온 유엔 참정국들한테 감사하지 않는가? 그러면 야당의 가장 대표적인 리더가 이렇게 모든 것을 아주 단편적으로 합니다. 저는 좌파 운동권들이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책을 안 읽었기 때문에 학생 때도 공부 안 한 친구들이 지금 공부합니까? 아닙니다. 공부는 습성입니다. 습관입니다. 체질입니다. 책을 안 읽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 독서량이 세계에서 몇 등이요? 꼬레비입니다. 꼬레비. 네? 미국 1위입니다. 일본 2위입니다. 독일 3위입니다. 책을 읽는 국민, 쉽게 말하면 공부하는 국민들이기 때문에 선진국 대회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1년에 몇 권 읽는다고요? 7권이 채 안 됩니다. 한 달에 한 권도 안 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이 커피 평균입니다. 1년에 몇 잔 한다고요? 330잔 먹습니다. 프랑스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맥주 우리나라 평균 뭐 안 먹는 사람도 있고 저 성년들만 따져도 맥주를 한 해에 120병 먹습니다. 한 사람 평균. 소주 90병 먹습니다. 여러분 신촌은 대학이 뭐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신촌에 이 도서관, 자습실, 도서관은 딱 서점이 7곳입니다. 그런데 유해역소, 모텔, 클럽, 1600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국민 계몽운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부터 제대로 교육하지 않으면, 우리 한국 교회에서, 연주일학교에서, 중고등부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이거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돈봉투 사건 얼마나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국힘당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국힘당 포함해서 여당 야당 5명이 재정 적자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다고 갔는데 찾아간 데가 5명이 간 데가 어딜 갔겠습니까? 서페이를 갔다. 여러분 서페이는 말이죠. 나간 나라예요. 그게 가서 좀 알려달라고 했더니 그 핀잔을 넣고 왔습니다. 그 관계자가 아니 우린 재정적자가 150%가 넘는데 당신들 우리한테 비하면 양반이다. 오히려 우리한테 비기를 가르쳤다. 그래서 이걸 1억 원을 쓰고 갔다 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싹 바꿔야 됩니다. 국힘당이 이제까지 이렇게 한 것은 여러분 보수 우파 정당 중에 제대로 하는 캐스팅 보트를 진 그런 정당이 없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이번에 자유통일당이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에 3인당이라고 있습니다. 일본은 자민당과 3인당이 두 개가 크게 있고 그 다음에 공산당도 있습니다. 사회당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전후에 자민당이 몇 번을 제외하고는 정권을 뺏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3인당이 1야당으로 계속 있었는데
지금은 몇 석입니까? 몇 석인지 아십니까? 딱 한 석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10년이 안 걸렸습니다. 왜 그랬느냐? 여러분, 세계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편향된 시각으로 당을 운영하고 정치를 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게 반미, 친중, 친북 정책이었습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납북자 문제였습니다. 납북자 문제가 생길 때 우리 교파들도 납북자가 있었지만은 일본 사람들도 납북자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 북한 편을 든 겁니다. 그러다가 고이즈미 수상이 딱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이가 납북자 맞다, 여기 와 있다,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정치계는 앞으로 나갈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 교훈을 받는 게 아니라 전부 자기 욕심채입니다. 186가지의 특권을 누리고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여러분, 이걸 이렇기 때문에 나라 망한다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간첩이 많은 건 확실합니다. 물론 저는 군에도 간첩이 있다고 봅니다. 여소에서에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지 않습니다. 전부 발목 잡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국민들의 의석을 계몽해서 개혁해서 먼저 교회가 변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변하고 국민들을 변화시켜서 이번에 200석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이면 하나님이 막으신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다행히도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목사님과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된다고 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서로 생각만 하고 말만 할 때는 지났습니다. 정말 목사님이 오늘도 갑자기 여러분들 소집시키시고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은 절박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총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돌아서면은 여름이고 돌아서면은 추석이고 됐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아까 좀 많은 연사분들이 얘기했습니다. 한 분, 두 분이라도 우리가 하면은 300만이 600만 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또 잘하는 분들은 목사님이 포상하게 있었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의 CCTV에 잘 지켜야 된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겁이 많아야 됩니다. 하나님 테스트에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고 저의 손자와 제 후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이 나라를 굳건히 지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네, 저 말씀해 주시면 한국의 장로님께도 여러분 박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